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원 투자전략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가 CPI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미국 증시는 좀 올라갔습니다. 증시의 조정이 최근에 이어지다가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앞으로의 증시의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자체는 국채 금리가 조금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게 다시 되돌려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 12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국채 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갔었죠.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 3.8%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4% 초반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과도했던 이런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조금 되돌려지는 게 아닌가. 셰미 페드와치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년만 하더라도 한 90%였는데 지금 보면 한 58%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조금 약세가 그래도 더 1월 전반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시장과 연준 간의 그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금리 인하 폭 이런 괴리가 조금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도 조금 더 추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대 관건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장정 실적 발표였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자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22% 정도 하회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신고가 경신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이거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 저희 하우스 의견 자체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95,000원으로 저번에 제시를 드렸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또 반도체 그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판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PC라든지 모바일 부분에 이런 고객사들이 최근에 좀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고객사들이 재고를 다시 쌓고 있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산업 회복이 되고 있으면서 다시 가동률 자체가 좀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계속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AI 기대감 때문에 뭐 HBM이라든지 뭐 선단 공정 이런 제품 비중 자체도 24년도에는 좀 비중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시장 수급상의 특징을 보자면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이에 따른 또 현물 시장에서의 그 금융 투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은 물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그리고 금융 투자 쪽도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금융 투자를 비롯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한 종목을 보자면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등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튬 가격 이 정도인데 작년 12월 달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었죠. 아무래도 전방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리튬 수요 자체도 좀 축소된 것 같고 이러면서 리튬 가격의 좀 하락세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이게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판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좀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하락한 수준 자체를 보면 그 거의 뭐 원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미국 IR에서도 그 해외 우려 집단 발표로 인해서 조금 중국 의존도가 높던 뭐 전구체라든지 뭐 전에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자체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분위기 전환, 금리 하락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좀 반등을 한다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위기 전환 시점이 그래도 2분기 아니면 3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고 오늘은 CES가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양대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자체가 좀 박스권을 이어가다 보니까 장세 자체는 좀 종목 장세를 보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 주신 CES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 이런 그 행사에서 주목되는 종목들이 좀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CES는 뭐 단연 인공지능 EA가 좀 주요한 이슈겠죠. 전자기기라든지 모빌리티, 의료기기 등에 이게 AI가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이게 제품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HBM 이런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 AI주뿐만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전자기기 자체도 좀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12월 달에 좀 많이 내려오면서 바이오 업종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고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ABC 위주로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A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항체 의약품 이런 쪽으로 신약 쪽 이런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를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헬스케어 업종 이 센티멘트 개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CPI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열리게 되는데 이 각각의 시장의 변수에 따라서 이번 주에 지수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이번 주 저희 코스피 전망 밴드 자체는 하단은 한 2,500선 정도, 상단은 2,620포인트 정도로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상승 요인으로는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ES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락 요인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축소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 위주의 조정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1월 24일에 테슬라, 25일에 애플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는 조금 흐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말씀 주신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물가 트렌드 자체는 아무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우려할 거는 없다. 만약에 단기간에 조금 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추세 자체는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